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도 정현우 원장님 모셨는데요. 자, 어떤 주제일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S한의병원 정연준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술토인데요. 이미 저희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었고 또 다른 대학병원이나 암 전문병원에서 암 보조 치료로 사용되고 있어 매우 익숙한 치료법이긴 한데요. 오늘은 특별히 효과적인 투여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술토 주사 항암 치료는 1920년 독일에서 시작되어 100여 년간 유럽 많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이죠. 그 핵심 성분이 미스톨렉틴으로 암세포 사멸을 촉진하고 비스토톡신에 의한 암세포 괴사를 통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미술토 치료는요. T세포와 NK세포 등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항암 부작용 완화와 재발, 전이 방지 등의 작용이 있어서 모든 단계의 암 환자에게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활용됩니다. 네, 이건요. 전효연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또 정현준 원장님께서도 직접 미술토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도 다뤄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 특별한 투여 방법이 개발되었다고요? 네, 원장님 혹시 그 미술토의 기존 투여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보통 미술토는 이 복부나 허벅지에 피하 주사로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피하에 주사할 때 나타나는 그 발적이나 부종, 위열과 같은 국소 면역 반응으로 긍정적인 효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네, 그 이후에도 피하 조직은 혈류가 근육보다 상대적으로 느려서 약물이 천천히 흡수되죠. 미술토의 투여 방식 역시 면역계의 지속적인 저용량 반복 자극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술토는 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자가 투여가 가능한 피하 주사 방식이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의학계에서는요, 고용량의 미술토를 종양내나 종양 주변 또는 정맥 투여나 체각내 투여 방식으로 사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피하 주사에 비해서 이 정맥 투여나 체각내 투여는 침습적인 치료에 대한 이 다양한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연구 사례 있나요? 네, 미술토의 종양내 직접 투여에 관한 여러 증례 보고들에 따르면 피부 편평세포암이나 유방암, 메르켈세포암, 악성 흑색종 등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지속적인 관해가 관찰되었습니다. 미술토가 지닌 높은 세포 독성과 세포 담회사의 효과 그리고 면역학적 특성이 종양내 주사에서 관해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네. 구체적인 임상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68세 직장암 환자로 폐 전이를 시작으로 여러 부위의 뼈, 흉벽, 간으로도 전이가 확인되었고 조직학적 검사에서 추가적으로 갑사선 암도 발견된 그런 케이스 환자입니다. 광산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에도 불구하고 지정그룹 골용해성 병변은 점차 진행하여 통증을 동반한 두개골 전이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변 부위에 직접 미술토 축축물을 주 1회 종양내 주사한 후 통증 완화와 병변의 연화가 관찰되어 미술토 치료를 8개월 동안 지속했는데요. 그 결과 병변이 부분적으로 퇴행하면서 이후 2년 동안 안전된 상태를 유지한 케이스입니다. 전이가 꽤 있던 분인데 이거 결과 놀라운데요. 자, 그 다음 케이스를 보면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고용량의 미술토 단독요법을 종양내와 피하 주입 방식으로 치료한 경우네요.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사례는 동시성 양측 유방암을 가진 50세 폐경 여성분 환자인데요. 2004년 9월에는 1기 우측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2005년 12월에는 3기 헐투 양성 유방암이 진단된 분이고요. 이분은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18개월간의 종양내 고용량 미술토 치료로 완전 관해를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치료하지 않은 반대측 유방 종양까지 완전히 퇴행되었다고 하는 점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량 미술토 치료가 이 국소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전신적으로 종양 특이적인 면역 반응에 관여했다는 뜻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75세 재발성 메르켈세포암 여성인데요. 메르켈세포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드문 고악성 신경 내분 미종양입니다. 이분 역시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총 9.8개월 동안 미스터 단독 치료를 받았는데 3cm 크기의 종양은 4개월 후 척추되지 않을 정도로 사라졌으며 3년이 지난 후까지도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미슬토를 활용한 새로운 면역치료 방법의 중요한 단서가 되겠는데요. 두 환자 모두 미슬토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보다 높은 고용량으로 그리고 정기적인 종양 내 피하 주사로 시행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고용량이면 발열이나 다른 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은 뚜렷한 발열 반응과 독감 유사 증상을 치료 필수분으로 받아들이고 잘 견뎌주셨고요. 고용량 미슬토 치료 시 홍반이나 부종 같은 국소 반응과 함께 독감 유사 증상, 고열 같은 전신 반응으로 급성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런 강한 반응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함께 활성화되는 필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연구들은 종양 내 투여법이 보다 강력한 면역 반응으로 암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종양 유형이 이 치료 방식에 더 반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 소개해 주신 사례들을 보면 이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국제통합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는 기존 암치료의 보조요법으로 미슬토요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미슬토의 종양 내 직접 주입 방법이나 정맥 주사 치료가 소규모 연구와 또 선별적인 적용 단계에 있고 더불어서 출혈이나 감염 또 아나필락틱 쇼크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슬토의 암 환자 생존율 상승과 면역력 증강 효과는 이게 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선택이 아닌 필수 치료로서의 미슬토 면역 치료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